가을 새벽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피칠갑이 된 남자, 그리고 옆에는 고급 수트를 입은 여성, 숨고르기도 까다로울 만큼 냉기가 감돈 얼굴. 그 남자를 끌어안고 들어온 사람은 청아그룹의 여자 회장 서윤아. 그러나 나의 시선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 품에 기대 축 늘어진 한 남자에게 꽂혀 있었다. 준호? 내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거리. 서윤아 회장이 준호의 뺨을 감싸며 속삭였다. 걱정 마요. 내가 여기 있어.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둘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내 이름은 정해진 병원 내과 전문의이자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고 믿어온 여자. 하지만 서윤아 회장이 응급실 앞에서 나를 아내라고 부르지도 않고 정 박사님, 남편분 상태 공유 부탁드려요. 라고 비서처럼 명령하는 순간 모든 게 이상했다. 남편의 수술이 끝난 뒤 그의 옷을 정리하다. 나는 작은 것을 발견했다. 여자 향수 냄새가 배인 셔츠 컬러. 그리고 남편 휴대폰에 저장된 Y의 메시지. 오늘 밤 그 방 잊지 마요. 기다릴게.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명백한 불륜이었다. 남편이 의식이 돌아온 뒤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나도 가족도 아니었다. 서윤아 회장님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대체 당신들 어떤 사이야? 남편은 병실 벽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어. 나한테 빠졌대.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 우린 오래전부터 만나고 있었어. 당신이 야근한다고 믿던 그 날들 전부 그녀와 함께한 밤이었어. 내 심장은 무너졌지만 지옥은 더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회장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 병실을 오가는 나를 천천히 후으며 말했다. 정 박사님, 이제 그 사람 제 겁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 말했다. 당신이 놓지 않는다면 직접 떼어내야겠죠. 그 말은 다정한 목소리로 포장된 협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다. 남편만 잃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둘 다 무너뜨리겠다. 남편의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나는 CCTV를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사고 직전 남편은 청아그룹 전용 주차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여자는 서윤아.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눈 대화 소리 중 일부가 남아 있었다. 당신 부인 따위 생각하지 마.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야. 그 여자는 이혼해도 괜찮아. 내가 책임져. 나는 화면을 보며 분노가 몸을 태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 노름에 이용당한 건 내 희생, 내 시간, 그리고 내 인생이었다. 이제 나의 차례다. 의사라는 위치, 병원이라는 배경,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진 나는 그들이 모르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의 병실을 찾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서윤아 회장.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빨리 포기하네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포기. 아니요. 시작이에요. 서윤아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 복수는 남편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도 포함이죠. 그녀가 비웃듯 말했다. 의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그녀에게 메디컬 리포트 사본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상태뿐 아니라 회장을 실각시킬 수 있는 스캔들, 로비 내역, 불법 치료 기록이 들어 있었다. 회장님, 저는 당신과 이 남자가 함께 만든 모든 더러운 흔적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서윤아의 입꼬리가 천천히 무너졌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다시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배신한 둘을 향한 복수의 의사다. 서윤아 회장이 떠난 병실. 나는 남편의 의료 기록과 그의 입원 전후 데이터를 꼼꼼히 스캔하기 시작했다. 의사로서 나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진실은 혈액 검사 수치 하나에도 남는다는 것. 남편의 혈액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고가의 진정제 성분, 특정 호르몬 억제제, 회장의 개인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약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권력자의 은밀한 관리를 의미했다. 그녀는 남편을 애인이자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 의료적 조작까지 했던 것이다. 나는 그 데이터를 USB에 옮겨 조용히 말했다. 서윤아, 당신의 첫 균열은 여기서 시작돼.
병원 근처 카페에서 나는 한 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청아그룹 전 직원 내부 고발자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 그는 초조하게 커피를 휘저으며 물었다. 왜 날 찾아오신 거죠? 나는 USB 하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당신이 말한 회장의 사생활 제가 더 정확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는 손을 떨며 USB를 들었다. 이걸 언론에 넘기라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은 이미 힘을 잃었고 그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죠.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러니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당신은 이름만 빌려주세요.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부정할 수 없는 표정. 그는 이미 회장을 증오하고 있었고 내가 가져온 증거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무기를 돌려준 셈이었다. 이제 판을 키우죠. 복수는 회장만을 향해야 할까? 아니다. 남편 역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적에게 선뜻 몸을 내준 사람이었다. 남편은 회장의 병원 VIP실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그 방은 고급스럽고 조용했지만 내게는 배신의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남편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며 말한다. 당신이 회장에게 했던 말을 다 들었어요. 나 대신 그녀를 선택했다고. 남편은 겁먹은 눈으로 말했다. 혜진아, 난 어쩔 수 없었어. 그녀가 날. 조종했다. 그럼 그 조종 내가 풀어줄게. 나는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 가능한 진실반응 억제제를 조용히 그의 팔에 주입했다. 이건 신체에 큰 해를 주지 않지만 술 취한 듯 감정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다. 이제 윤아 회장 앞에서 당신이 어떤 말들을 할지 기대해봐. 남편은 혼란스러워하며 손을 떨었다. 나 아무 말도. 아니. 이제 당신은 제가 원하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번엔 그가 도구가 될 차례였다. 며칠 뒤 청아그룹 정기이사회. 그날 이사들의 휴대폰에는 동시에 한 파일이 도착했다. 회장의 비밀 약물 사용 기록, 남편과의 불륜 정황, 회사 자금을 사적 관계에 사용한 증거, 사유지 내 불법 의료 행위. 전송자는 내가 찾아갔던 내부 고발자였다. 하지만 핵심 증거 제공자는 나. 혼란 속에서 최신형 모니터의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남편이 약물에 취해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이 날 버리면 안 돼요. 그날 저한테 약 줬잖아요. 저는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사회장 뒤편에서 조용히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표정은 의사도 아내도 아닌 철저한 복수자였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나는 병원 옥상에서 회장과 마주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지우고 차가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정혜진. 당신이 한 짓 전부 알아요. 그럼 좋은 소식이네요. 내 복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요. 서윤아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한 발 다가오더니 숨을 내쉬며 낮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그냥 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격하세요.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시작했으니 끝낼 수도 있죠.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죠? 돈? 지위?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그 짜릿함?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지듯 지나갔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불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싸우는 두 명의 권력자가 되었다. 나는 분명히 회장을 흔들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틀 뒤 병원에 출근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감사팀 직원 2명이었다. 정혜진 박사님, 병원 원장님 지시로 진료 및 처방 내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 서윤아. 내게 먼저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감사팀은 내가 남편에게 주입한 약물, 특수 처방, 회장의 병원 입원 데이터 접근 기록까지 꼼꼼히 조사했다. 직원 하나가 속삭였다. 정 박사님, 아무래도 누가 뒤에서 밀고 있는 듯합니다. 나는 태연하게 웃었지만 속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회장이 먼저 움직였군.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병원 출입구에 서 있는 기자들의 카메라. 정혜진 박사님, 회장과 남편 사이에 있었던 삼각 스캔들. 사실입니까? 서윤아는 이미
나를 질투에 눈이 먼 아내로 만들고 있었다. 남편 준호는 자기 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는 이제 회장에게서도 버림받았다. 서윤아 회장이 날 병원 VIP 리스트에서 삭제했어. 경호원들도 더는 오지 않아. 나는 그의 손을 치워내며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여자잖아. 그녀가 처리한 것뿐이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서윤아에게 보낸 그의 메시지가 있었다. 회장님 제발 답장 좀 해주세요. 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 이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남편의 얼굴이 더 초라해져 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위로할 마음이 단 1%도 없었다. 그는 불륜 상대에게 버림받았고 이제 사회적 평판마저 추락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은 아무도 예상 못할 말을 했다. 혜진아 사실은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서윤아와 나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 무슨 말이야?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 사이가 아니었어. 나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그녀가 널 감시하려고 보낸 사람이었어. 처음엔 접근하라고 시켰어. 너한테도 뭐라고? 남편은 눈물을 떨궜다. 너를 감시하라고. 너한테 접근해서 정보 빼오라고 시켰어. 나는 길을 의심했다. 왜 나를? 준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너 5년 전 연구과제 하나 있었지? 그때 내부 고발한 의사가 있었어. 인체 유래 데이터 불법 사용했던 사건. 그 사건으로 회장의 병원 계열사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서윤아는 기업 이미지 타격을 크게 받았다. 그 내부 고발자가 너였다는 걸 회장이 알게 된 거야. 내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래서 내게 남편을 보낸 거라고?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난 처음엔 그냥 스파이였어. 그녀가 시킨 대로 너의 컴퓨터, 연구 노트, 환자 자료까지 훔쳤어. 그러다 그 여자가 날 놓지 않았어. 눈앞이 까맣게 변했다. 남편의 배신, 회장의 감시, 그리고 그 둘의 어긋난 욕망. 내 복수는 이제 단순한 불륜의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거대한 권력과 처음부터 엮여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서윤아는 내 연구 데이터를 빼돌리고 싶어 했고 남편은 그 도구였으며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오랫동안 그 둘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지금 회장은 나를 스캔들로 몰아 직업적 신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손 안에는 언제나 마지막 칼날이 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회장과 연락되는 마지막 경로. 하나만 알려. 준호는 손을 떨며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엔 회장의 비공개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 번호는 언론, 이사회, 경호팀 누구도 모르는 가장 깊숙한 개인 채널. 그리고 나는 그 번호로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다. 회장님, 당신이 숨기고 있는 환자의 이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서윤아의 영혼을 겨누는 단도였다. 그 순간 회장은 반드시 나를 직접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복수를 실현할 것이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 바람이 크게 일었다. 서윤아는 검은 차에서 내리며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정혜진, 너 그 이름 어떻게 알았어? 나는 천천히 웃음 지었다. 당신이 숨겨둔 유일한 약점. 그 환자. 서윤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 환자는 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감춰온 그 아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은 존재. 회장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 정보를 어디서? 나는 손에 쥔 파일을 흔들었다. 당신이 내 남편에게 시키던 짓 나도 똑같이 했을 뿐이야. 서윤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서윤아. 바람이 세게 불었다. 밤하늘 아래 둘의 그림자가 크게 늘어졌다. 이제부터 우리가 벌이는 싸움은 배신, 사랑, 권력 그리고 피를 뒤흔들 것이다. 서윤아 회장은 잠시도 숨을 고르지 못하고 말했다.
그 아이 그 이름. 정혜진, 그건 네가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부분이야.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숨긴 이유가 뭔데? 기업 스캔들이 아닌 사적인 이유겠지. 서윤아는 손을 떨며 턱을 꽉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게 떨어졌다.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순간 바람이 잦아들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딸? 10년도 더 전에 태어났어. 내가 결혼도 하기 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회장은 숨을 들이켰다. 청아그룹 후계 구도를 뒤흔들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거야. 나는 그녀의 표정을 읽었다. 이건 권력을 지키기 위한 거짓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 아이는 어디 있어?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만든 비밀병원에 있어. 희귀질환이라. 언제나 치료가 필요해. 세상에 알리는 순간 그 아이는 정치적 도구가 돼버려. 그리고 그녀는 날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정혜진, 내가 들고 있는 그 의료 파일. 그건 내 딸을 죽일 수도 있어.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복수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대상이 달라졌다. 그녀의 아이는 죄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병원에서 비상 호출이 울렸다. 남편 준호의 심박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호출이었다. 나는 회장을 밀치고 뛰어갔다. 남편의 병실에서는 간호사들이 그의 몸을 눌러대며 외쳤다. 제세동기, 심박수 30, 혈압 60으로 하락. 준호는 의식을 잃은 채 산소 마스크만 헐떡이고 있었다. 내가 소리쳤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남편분에게 전달된 약물 중 일부가 일반 환자에게 절대 쓰면 안 되는 강력한 진정제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그 약물. 서윤아가 쓰던 약물과 성분이 같았다. 그걸 누가 준 거죠? 정 박사님, 그건 환자 본인이 직접 복용했다고 남편분 카드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회장은 남편을 감시 도구로 썼을 뿐 이미 오래전에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그저 그녀의 게임에서 소모된 장기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죽는다면 회장에게 유리한 건 분명했다. 남편의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삐하며 급락했다. 준호야, 버텨. 나는 주도권을 잡고 직접 응급 조치에 들어갔다. 어떤 감정도 없이 완벽한 의사의 손으로. 몇 시간 후 나는 수술복을 벗고 중환자실 앞에 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서윤아 회장을 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말했다. 준호는 살아있어?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왜 걱정하는 척합니까? 그 사람 당신이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회장은 충격받은 듯 뒤로 물러났다. 아니야. 난 그런 적. 그 약물 당신이 쓰던 겁니다. 그녀의 손이 떨어졌다. 결정적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USB 하나를 보이며 말했다. 회장님이 딸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도 누군가를 잃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야겠죠. 그녀는 USB를 바라보며 숨을 떨었다. 그리고 서윤아 회장이 세상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내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제발. 그걸 내 딸에게만은 사용하지 마. 나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나에게 뭘 줄 수 있는데? 침묵. 그리고 그녀의 답. 내 모든 걸. 그 말은 협박도 거래도 아니었다. 절망에서 나온 진심이었다. 나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회장님, 당신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고 내 남편을 이용했고 내 연구를 훔쳤죠. 서윤아는 숨을 삼켰다.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대중 앞에 나와 고백하세요. 말도 안 돼. 그러면 회사도 딸도. 대신 당신의 딸의 병원 위치와 기록은 내가 절대 세상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망하면 그 아이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과 당신의 인생. 둘 중 하나를. 서윤아는 한참 동안 울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하겠다. 나는 마음속 깊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며칠 뒤 청아그룹 본사 회의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윤아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그동안 세상에 보여준 완벽하고 강철 같은 회장의 모습과 달랐다. 나는 사람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오늘 저는 저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부정 자금 사용, 의료 데이터 조작, 사적 관계를 통한 회사 자금 유용. 말이 이어질수록 기자들은 충격으로 숨을 삼켰다. 그리고 정혜진 박사에게 저지른 비윤리적 감시. 그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회장 뒤편 구석에 서 있는 나를 향했다.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서윤아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오늘부로 청아그룹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다. 그리고 나는 복수의 최종 단계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회장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를 이용하던 더 큰 권력들이 이제 나에게 흥미를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윤아가 고백을 끝낸 다음 날 병원 주차장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 앞을 막아섰다. 정혜진 박사님, 우리 회장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회장님? 그들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검은 차량 문이 열리며 은빛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내려왔다. 그 얼굴은 뉴스에서 수없이 본 인물. 청아그룹의 실제 창립자이자 서윤아 회장의 아버지 서태곤 명예회장. 그는 나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혜진 박사, 우리 집안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더군. 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서윤아는 내 딸이지만 회장으로서 부족했지. 그래서 너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저를요? 명예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 같은 사람을 가진다면 청아그룹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곧 깨달았다. 이 노인은 딸이 무너지는 것을 희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회장을 잃은 자리에 나를 새롭게 세우려 하고 있었다. 우리 집안을 위해 일해보지 않겠나, 정 박사. 그의 미소는 악마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 있는 준호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혜진아, 할 말이 뭐야? 준호는 손을 떨며 말했다. 회장이 고백했잖아.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다 이룬 거 아냐? 이제 우리 다시. 나는 단호히 끊었다. 우린 끝났어. 준호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러더니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래서 뭐? 너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사실 나 회장 아버지한테 연락받았어. 나는 즉각 경계했다. 뭐라고? 준호는 초조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면 내 죄도 덮어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너에 대한 정보도 원했어. 나는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네가 넘겼어? 내 정보를? 준호는 눈을 피했다. 미안해. 난 살고 싶었어.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넌 끝까지 누군가의 도구로 살다 끝나는구나. 그 말을 들은 준호는 그제야 자기가 처한 현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새벽, 회장이 숨겼던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로 우리 병원에 잠시 옮겨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는 작은 소녀를 보았다. 창백한 피부, 깊은 눈동자. 그리고 그 눈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당신을 많이 무서워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윤아 회장의 딸이니?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보다 너무 성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엄마가 무서워하는 건 당신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말 무슨 뜻이야? 소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왜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계속 말했어요. 정혜진만 제거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 외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라고 했다고?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소매를 잡았다. 엄마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할아버지는 정말로 당신을 없애려고 해요. 그 아이의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잊을 수 없다. 그 순간 깨달았다. 서윤아는 더 이상 내가 싸워야 할 주적이 아니었다. 진짜 적은 그녀를 조종하고 가족까지 파괴하는 그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날 오후 병원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내 이메일에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보낸 사람 서태곤 명예회장. 정 박사. 이번 일에서 당신이 얻은 건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비웃었다. 내가 멈추면 당신은 딸도 손녀도 모두 버리고 다시 제국을 차지하겠죠. 그러나 그 이메일 아래엔 한 개의 첨부 파일이 있었다. 열어보자. 화면에 나온 사진 한 장. 병원 옥상에서 혼자 서 있는 나. 뒤에서 접근하는 검은 그림자. 누군가가 찍은 듯한 고화질 사진. 그리고 그 아래 문장. 오늘 밤 당신은 감시 대상에서 제거 대상으로 바뀐다. 심장이 식어갔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실행 예고였다. 나는 곧장 서윤아 회장이 은신해 있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회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정혜진. 왜 왔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당신 아버지에게서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회장은 겁먹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사람 진짜로 움직인 거야? 그래서 말하는 건데 나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협력합시다. 그 남자를 끌어내리고 당신의 딸도 내 인생도 지키기 위해. 서윤아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내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올렸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적이 아니게 되었다. 그건 계약이자 동맹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서태곤 명예회장이 두려워할 최악의 조합이기도 했다. 혜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길 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당신의 복수와 나의 복수가 같아졌으니까. 창밖의 밤이 더욱 깊고 검게 내려앉았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새벽 3시.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다. 정 박사님, 누가 환자분에게. 나는 달려갔다. 남편 준호의 병실. 창문은 부서져 있고 커튼은 찢겨져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 바닥에 검은 장갑을 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뭔가를 주입하려다 경호원에게 제압된 듯 했다. 나는 즉시 주사기를 확인했다. 심정지 약물. 정확히 조용히 죽게 만드는 유형. 명예회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경호원이 말했다. 나는 이를 꽉 깨물었다. 서태곤.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를 죽이러 움직였다. 남편 준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해 지나나 죽을 뻔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을 죽이려 한 게 아니야. 당신을 통해 나를 흔들려 한 거지. 그리고 하나 느꼈다. 명예회장은 나와 윤아 회장을 한 번에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전쟁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절정이었다. 나는 회장에게 바로 연락했다. 당신 아버지가 움직였어요. 우리 둘 다 죽일 생각입니다. 잠시 후 회장은 밀폐된 비밀 회의실에서 날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혜진. 이제 우리 둘 중 누구라도 실수하면 끝이야. 그래서 협력하는 거죠. 우리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나는 USB 명예회장의 이메일 그리고 딸에게 향했던 협박의 증거들을 꺼냈다. 서윤아는 손을 떨며 말했다. 우리가 사실상 아버지의 폐기물이라는 건가?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폐기물에도 날카로운 조각은 있어요. 우린 그걸 이용해 명예회장을 찌르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를 털어놓았다. 숨겨진 약점, 감춰둔 카드, 죽음의 위협까지.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명예회장의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 모두 진정한 동맹이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내 컴퓨터가 강제로 원격 접근당한 흔적을 발견했다. 로그를 추적한 결과 내가 가장 믿었던 후배 의사 민서의 아이디였다. 나는 민서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민서 어젯밤 내 데이터에 왜 접근했지? 그녀는 놀란 척 연기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누가 시킨 거야? 명예회장이야. 민서는 입술을 깨물다. 결국 무너져 울기 시작했다. 저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말 안 들으면 아버지를 없앤대요. 나는 주먹을 풀고 피곤한 한숨을 내쉬었다. 명예회장은 이미 병원 내부까지 손을 뻗친 상태였다. 민서는 울면서 말했다. 정 박사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당신도 죽일 거예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먼저 움직일 테니까. 병원 내부 배신자까지 파악했다. 그건 곧 반격의 첫걸음이었다. 며칠 뒤 남편 준호의 병실에서 경호원이 내게 말했다. 정 박사님, 환자분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어떻게? CCTV를 돌려보니 준호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혼자 복도를 헤매고 있었고 잠시 후 검은 SUV에 강제로 태워졌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명예회장. 남편을 데려갔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그 남자는 이미 내게 쓸모가 없어. 하지만 당신은 아직 쓰임새가 있지. 그를 어딘가에 숨겼다면 숨긴 게 아니다. 네가 오면 마지막으로 써먹을 생각이지. 그 말은 곧 남편을 미끼로 이용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 사람 이제는 제 도구도 아닙니다. 당신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것이지? 명예회장의 비웃음. 나는 차갑게 답했다. 아무의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은 이제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보고가 들어왔다. 남편 준호의 차량이 강에 추락한 채 발견됐다는 속보. 시신은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만 찍힌 채 떠올랐다. 누가 죽였는지 또는 그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남편은 더 이상 누구의 도구도 아니게 되었다는 것. 회장과 나는 명예회장의 은밀한 지하시설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곳에서 딸의 치료 데이터, 배우 네트워크, 불법 자금 흐름 모든 증거가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 지하시설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경호원이 보고했다. 정 박사님, 도착하기 수분 전에 누군가 모든 서버를 폭파했습니다. 누구죠? 그 폭파 장치, 서윤아 회장의 지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말도 안 돼. 우리가 그걸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그 순간 스피커에서 명예회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알겠나 정혜진. 내 딸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서윤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혜진 이건 내가 아니야. 아버지가 조작한 거야. 제발 날 믿어.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문 기록, 폭파된 서버, 타이밍, 모든 것이 서태곤의 함정 같기도 그녀의 배신 같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군요, 회장님. 서윤아의 표정이 찢어졌다. 혜진아 그 말 하지 마. 그러나 이미 늦었다. 우린 다시 적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결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시설 폭발 후 회장 서윤아와 나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왔다. 혜진 나 믿지 못하겠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날 밤 나는 병원 내 모든 CCTV와 통신 기록을 다시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윤아 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명예회장에게 접근당했다. 그녀가 폭발을 실행한 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격 조작,
동시에 우리 내부의 또 다른 배신자 민서가 서윤아와 통신하며 정보를 흘린 정황도 발견됐다. 그래, 믿음이란 결국 조건일 뿐이야. 나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전쟁은 동맹도 적도 모두 속임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밤 명예회장 서태곤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정혜진, 이제 모든 카드는 내 손에 있다. 딸을 지키고 싶다면 마지막 선택을 해라.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서태곤, 당신이 아직도 나를 시험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내가 마지막 패를 꺼낼 차례예요. 그는 내 심장 박동까지 읽듯 말했다. 준호를 잃은 내 감정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마지막으로 내 제국과 너 중 하나만 살아남게 하겠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구가 아닌 내 손으로 끝낸다. 서윤아 회장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혜진,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모든 걸 계획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증거는 충분히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제 선택은 당신이 아니라 나예요. 그 순간 서윤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같이 끝내자.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우리 둘 다 살아남는 방법.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웃었다. 같이 끝낼 수 있다면 그 선택도 나쁘지 않겠군요. 하지만 내 마음속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동맹은 결국 누구도 속이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병원 지하실 마지막 전투. 명예회장은 마지막 경호원들과 함께 대치했다. 나는 서윤아와 협력하며 내부 배신자를 차례로 제압했다. 폭발과 총격, 전력 투구 속에서도 나는 침착했다. 마침내 명예회장과 단둘이 남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내 손에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다. 이게 끝이에요, 서태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모든 은닉 자금 증거 불법 행위. 모두 공개될 거예요. 당신은 이제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져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정혜진, 너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그의 마지막 눈빛 속에 살아남은 자의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마음 한켠 남겨진 공허함이 느껴졌다. 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서윤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 자신만의 병원을 운영하며 과거를 반성했다. 나는 남편 준호를 잃었지만 그의 기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나는 병원 옥상에서 도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결코 완전히 승리한 건 아니야. 살아남은 자만이 이제 이야기를 쓰는 거지. 그리고 바람이 내 흰 가운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적도 동맹도 결국 인간은 모두 속임수와 선택 속에 살아간다는 것. 살아남은 자만이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